자, 그 다음에 교재 402쪽에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우선 402쪽에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있는데 대지 면적은 이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런 얘기죠. 어떤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가로가 10m, 세로가 10m 이렇겠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을 계산해라. 그럼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대지는 땅 거주의 면적을 재야 되냐 이 말이죠. 땅 거주의 면적을. 그게 아니죠. 땅 거주의 면적을 따라서 높낮이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땅을 하늘에서 바라본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평투영 면적. 그래서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대지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대지는 100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이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도로가 4m에 못 된다든가 또는 뭐 지정 건축을 갖다 지정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이 어디 해야 되냐, 대지 면적 어떻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 남습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대지는 대지의 높낮이를 따진 땅 거주의 면적을 재는 게 아니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는 점 이것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건축 면적을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다시 말해서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최대 공간 면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은 벽이겠죠. 그 벽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이게 외벽이라고 한다면 외벽의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고 외벽의 중심선을 따라서 하늘에서 바라본 수평투영 면적, 이걸 갖다 건축 면적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에 기둥,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그래서 건물이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런 건물이 있으면 외벽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을 따라서 하늘에서 쳐다본 바람 면적, 이게 우리가 소실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에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을 한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03쪽에 3번에 바닥 면적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의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다르죠. 건축 면적은 언제나 하나예요. 근데 바닥 면적은 건물이 10층이면 바닥이 10개고 건물이 20층이면 건물이 20개가 되는 거죠. 바닥이. 이 각 층의 바닥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전부 다 일치하는 건 아니죠. 바닥 면적은 만약에 피라미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고 보통 1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하고 보통 우리가 건축 면적은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각층 또는 그 일부입니다.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 있으면 벽, 벽이 없으면 기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바로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바닥 면적은 말이죠. 건물의 각층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층의 일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우리 교실 바닥 면적 이런 얘기죠. 교실 바닥 면적 이렇게 일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 있으면 벽, 벽도 없으면 기둥, 기둥도 없으면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바로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이 있으면 벽, 벽이 없으면 기둥 또는 이와 유사한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바닥 면적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벽이라든가 기둥에 구획도 없다. 그러면 지붕의 끝부분에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계산하게 되고요.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필로티라는 것은 건축물을 들어 올리는 형식이죠.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때 필로티 구조는 공중 통행이라든가 주차라든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바닥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 통행에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 공간에 사용하고 있거나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부분은 필로티 면적을 바닥 면적에 시킨다고요. 노대. 좀 어려운 얘기죠. 노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발코니처럼 돌출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노대 면적은 바닥 면적 일부를 포함하고 일부를 제시킵니다. 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연면적 하나만 더 보죠. 연면적. 연면적은 정확하게 한다면 아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은 이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뭐를 포함한? 지하층을 포함한.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적률 산정할 때 있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용적률 아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연면적에서는 몇 가지를 빼줍니다. 첫째 몇 빼주냐? 지하층 빼줘요. 두 번째, 주차장 부분 빼줍니다. 세 번째, 아까 고층 건축물 있었죠? 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묶어서 고층이라고 하는데 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 얘기 있습니다. 네 번째, 경사진, 지붕 아래에 설치되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대표원가. 요거까지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경사진 지붕안에 설치된 대표원은 뭐냐?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옥상에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앉을 수 있는 헬리포트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는데 지붕이 경사진 지붕에 헬기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 대피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률 산정에서 용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연면에서 지하층, 두 번째 주차장, 세 번째 피난안전구역, 네 번째 경사진 지붕 안에 설치한 대표공간, 이 네 가지를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준다 하는 거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높낮이를 따진 땅 거주의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면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바닥 면적은 각 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이 있으면 벽이 없으면 기둥도 없으면 이와 유사한 구역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이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이 연면적에서는 당연하게 지하층도 포함되는데 단 용적률 산정에서는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에서 지하층을 빼준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자, 이거 좀 상기하시고요. 다음에는 건축 허가를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여기서 건축물 건축한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가라는 게 뭐냐? 허가라는 개념을 좀 정리해 볼까? 허가? 원래 우리가 지금 이 건축허가는 순수한 학문상 허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수한 학문적 의미에서 허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허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서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서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무슨 말이냐? 뭘 하지 말라는 것을 금지라고 그러죠. 금지가 우리가 일반적 금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금지라서 모든 사람에 똑같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특정인만 금지된 게 아니고 또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는 절대적 금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을 절대적 금지라고 합니다. 그 절대적 금지가 아니고 특정인은 허용될 수 있는 금지를 상대적 금지라고 그래요. 그럼 모든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그 금지를 뭐해서? 해제 조치에서 자연적 권리, 우리 국민한테는 자연적 권리를 되돌려주는 행위를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적 권리가 어떤 이유로 금지가 됐어요. 금지가 됐는데 그 금지 조치를 특별한 경우에 해제시켜서 그 권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주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 권리를 회복한다. 우리 권리를 되찾는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왔다. 이게 허가예요. 원래 건축이라는 게 그렇죠. 건축이라는 것이 원래는 허용됐던 겁니까? 금지됐던 겁니까? 허용됐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은 우리 모든 국민이 허용됐던 자연적 권리였다는 겁니다. 건축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갖다 건축했는데 이 건축물이 자꾸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돼서 건축물이 무너지니까 건축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명살상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국민에게 건축물 건축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금지시켰다가 특정한 경우에 그 권리를 퇴지시켜주죠. 누구에게만? 내가 이렇게 건축물 건축도 되겠습니까? 건축을 신청했더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 너는 안전하다. 하면 건축물을 건축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을 받으면 건축물을 건축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안 되고 권리를 회복한다. 회복한다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 회복입니다. 또 이 법적 성격 말이죠. 첫째, 이건 자 일단 권리 회복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회복. 권리를 서로 주는 창설적이다. 형성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두 번째, 이건 일종의 대물적 행위입니다. 대물적 행위. 이건 대인적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인적 행위는 것은 사람을 보고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얘기인데 건축가는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죠. 건축물을 보고 한 거죠. 만약 사람을 보고 했다. 대인적 행위라면 이건 어떻습니까? 타인의 양도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대물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물적 행위. 이 대물적 행위는 그 물건을 보고 해줬다는 얘기죠. 물건을 보고 해줬기 때문에 이 행위는 타인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그래서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에 이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건축허가 이전되게 돼요. 건축허가 이전되기 때문에 양수는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시고요. 세 번째, 이건 일종의 여러분 적법행위라는 점 기억하세요. 적법행위다. 이건 이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법행위라는 것은 이 요건을 갖추면 적법이 되고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허가 행위는 위법해서 이건 형사 처벌은 받아요. 그러나 이건 무효를 다룬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그냥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건 적법이 되는 것이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도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이건 일종의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다 이런 일입니다. 기속행위다, 기속재량이다. 이건 말이죠. 건축허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재량이고요. 법률이 정한 요건만 정확히 갖췄으면 그걸 거절하지 못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귀속행위 또는 귀속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안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건축은 원칙적으로 귀속행위 또는 귀속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량이라는 얘기를 붙은 것은 철저하게 귀속행위는 아니란 뜻이에요.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건축은 원칙적으로 귀속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허가권자입니다. 건축은 누가 하느냐?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 허가권자 보겠습니다. 원칙적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자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자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세종시에서 누구?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특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원칙적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누구? 종로구청장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기도에서는 누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는 제주도지사죠. 그래서 특별시장,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예외적 허가권자라고 해요. 어떤 건축물이냐? 그 건물이 대형 건축물일 때입니다. 대형 건축. 여기서 대형 건축물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단 여기서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가 됩니다.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거는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러고, 이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근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청장 허가기는 겁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허가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시장, 수구청장. 예외적 허가권이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사전승인이라는 게 나와요. 사전승인. 사전승인이라는 건 뭐냐? 이건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우수 허가기 전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이건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장우수예요. 허가권자 시장우수인데 이건 뭔가 같았으면 시장우수 혼자서 허가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서 허가해야 되는 경우 말합니다. 얘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거 있죠?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가 10만 주택 이상 건축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축물이죠. 이런 건축물 시장우수가 허가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우수는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경우, 공고한지야. 도지사 지정 공고를 했는데 왜 지정 공고를 했느냐? 첫 번째, 여기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전 목적으로, 두 번째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대형 건축물, 그 다음에 도지사 지정 공간 지역에서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경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여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한 건축물만 하고, 여기는 모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좀 이 문간에서 조금 들어가기 좀 깊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연환경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도지사 지정 공간 지역 하면 여기는 여러분 경기도 양평을 기억하세요. 경기도 양평.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지정 공간 지역 하면 여기는 경기도 일산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서 도지사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가 10만 주미터 이상인 일정한 시설을 시장우수 허가할 때 도지사 사전 승인 받으라는 얘기고요.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간 지역일 때는 여기는 층수 한계 없이 모든 유약시설과 숙박시설을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일정한 시설 나왔으니까 얘기할까요? 여기는 우리가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이겁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가 10만 주미터 이상인 이런 5가지 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시설,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할 목적에 있을 때는 모든 위락시설, 숙박시설. 자, 이건 사전승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승인하면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받을 경우 3가지 대형 건축물, 자연환경 수질보전 목적 도지사 지정공간지역, 주거환경 교육환경 목적 도지사 지정공간지역,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전승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3번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불허가 처분 나오죠? 요거죠. 기속재량행위. 건축하는 기속행위 때문에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같았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위락 숙박시설입니다. 위락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중대한 위해가 될 소지가 있을 때, 또 하나 그 지역이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또는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상습 침수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우려가 있다든가 방제지구나 자연재 위험지구 개선,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상습침수나 상습침수 우려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건축하고 거부 사유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속재량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기속재량행위. 자,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로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상습, 침수나 침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뭘 거쳐서 재량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건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하는 기속적 행위다.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췄으면 어떠한 경우도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도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두 가지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건축의 필수적 취소. 여기는 건축 허가의 취소 사유입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 둘. 필수적, 의무적 취소 사유하고요. 재량적,
의무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필수적 취소, 의무적 취소는 반드시 취소를 하의한다는 거죠. 하의한다. 여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사 및 착공입니다. 여기는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내죠. 건축받고 1년 공사 착공하면 건축을 취소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부득이한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 그래서 건축을 받고 최종 2년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단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어떤 사유냐? 개인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바쁘다, 이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가피해야 되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건 공사 착공은 했어요. 착공은 했는데 공사 도저히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건축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을 필수로 취소할 사유 두 가지. 첫째는 공사 및 착공, 두 번째는 공사 완료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량적 취소 사유. 이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겠는데, 이건 위법 건축물입니다. 위법 건축물. 다른 말로 불법 건축물이죠. 건축물 위반해서 건축물 건축한 거죠. 건축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을 취소할 수 있는 총 세 가지 했고, 의무적 취소 사유 두 가지, 재량적 취소 사유 한 가지 있다는 거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전반적인 절차도라든가 뭐 사용 승인, (407쪽에)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말이죠. 유지관리에서 2번에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만 좀 볼까요? 철거 등 신고. 건축물에 철거 신고라는 게 있고요. 멸실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철거 신고, 멸실 신고. 철거 신고는 건축물에 철거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얘기고요. 철거하기 전, 이건 며칠 전, 철거하기 3일 전을 말합니다. 3일 전까지 철거 신고하라는 얘기고, 멸실 신고는 멸실 후에 신고하라는 얘기야. 철거는 철거 전, 멸실은 멸실 후. 이때 멸실 후 며칠이냐? 멸실 후 30일 냅니다. 그래서 철거는 철거 3일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보통 철거 신고, 멸실 신고는 하나의 용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는 철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멸실이면 멸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전부 원칙적 허가권자한테 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구청장 이들 신고하는 겁니다.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를 해주는 이유는 철거나 멸실을 되고 난 다음에 철거나 멸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말이죠. 건물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계속 부담이겠죠.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철거하고 개축하고 싶다. 멸실되고 재축하고 싶다. 근데 개축 재출하려면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를 해줬어야 돼요. 만약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를 해주지 않고 나는 종전과 똑같은 규모로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건축한다 하더라도 철거 신고, 멸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이건 신축으로 간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발단격 그린벨트 같은 지역에서는 개축이나 재축은 허용되지만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개축이나 재축이 허용된다는 사실 알고 이거 밀어가지고 다시 개축하겠다 했는데 막상 철거 신고, 멸실 신고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이건 신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축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허가가 안 나온다는 점,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철거 신고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재테크상 오히려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 때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미 2주택이 돼가지고 소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갖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물을 갖다 철거해버리고 1주택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갖다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안 나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만큼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집을 다시 지어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철거 신고, 멸실 신고를 가끔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거, 멸실 신고 이렇게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